되는데 소화를 빠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 주스보다는 네. 그리고 이왕이면 껍질 같은 거를 다 많이 같이 드시면 거기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저해하는 서서히 하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껍질째 같이 갈아서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바나나나 오렌지 껍질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물론 오늘 네, 그런 드실 때 것들은 사과도 같은 것도 껍질째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당연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예. 껍질째 드시는 게 결국 영양과 함께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당뇨 환자 과일 섭취하실 때 이것만은 주의하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공복에. 공복에. 예. 네. 마찬가지로 공복 시에 섭취를 하면 당뇨 환자는 당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당이 넘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혈당으로 쇼크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식사를 적당량을 나눠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복 시에 과일을 드시면 부족한 혈당을 맞춰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먹어주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도움이 안 되지만 공복 시에 과일을 드시면 필요한 열량을 그때그때 공급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복 네. 시에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뇨 환자 과일 섭취 시 주의해야 될 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루에 한 접시 이내로만 뭐 양껏 먹지 말란 네, 얘기인데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다. 네, 그렇죠. 네. 네, 이 과일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양껏 드시는 것은 아무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지수가 좀 낮고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수박 같은 경우는 한 2쪽 정도, 두 쪽. 예, 귤을 한 3개, 네. 토마토 한 3개 정도, 오렌지 1개, 그 정도 분량을 이렇게 식간에 하루에 한 2번 정도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 정도를 하루에 한 두 예. 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좋다. 예. 당뇨 환자분들도 과일 적절하게 조금씩 섭취하시는 게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 과일 건강병 네. 일단 당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의 좀 얘기는 좀 해결을 해봤고요. 네네.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과일 건강법. 이럴 때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을까요? 네, 아유 고혈압, 동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혈관 질환. 네. 나 이제 그 고혈압 동맥경화는 네. 대부분 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과일 속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칼륨이라든가 식이섬유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혈관의 벽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혈압을 낮춰주고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한 토마토에는 루틴 성분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건 비타민의 일종인데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튼튼하고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질환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과일이라고 할 바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과일, 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좋은 네. 과일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바나나, 열어보겠습니다. 복숭아. 바나나. 아니, 토마토는 여기도 끼어 있네요. 그러니까 토마토 바쁘네요, 오늘.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색깔이 바나나, 진한 포도. 과일일수록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래요. 궁금한 게요. 네네. 왜 담배 피는 남편을 집에 둔 네네. 분들이 이 얘기 꼭 하실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나 또 자식을 담배 피면 어머니들이 아유 그 담배는 복숭아가 최고야.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이렇게 불로장생의 과일이다가 네.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없애는 과일로 알려져 있죠.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열매, 꽃, 씨앗, 또 거기에다 이 껍질하고 특히 또 털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악기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어서요. 또 특히 이제 기침이라든지 폐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야생에 나는 돌복숭아를요. 네. 효소 형태로 만들어서 복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일을 좀 충분히 섭취할 시간이 없거나 또 과일을 그렇게 막 즐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실 수 있는 고혈압 예방 주스를 전진수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네, 선생님이 아까 토마토가 좋다고 하셔서 네. 제가 토마토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토마토. 네, 토마토 가는 거는 뭐 어머님들도 다 아시죠. 토마토 넣고 가는 거는 누구나 아는 토마토 주스지만 오늘은 제가 한 가지를 더 넣었는데 이게 수박이거든요. 수박과 네, 토마토. 네, 수박하고 토마토를 네. 1대1 정도 비율로 넣어서 갈아주시면은 아주 이게 맛있는 색깔은 주스가 비슷한데 돼요. 맛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네. 수박과 토마토. 자, 이게 수박과 토마토 주스 같은 경우는요, 그 고혈압에도 좋지만, 혹시 열이 나서 아이가 열이 나서 막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드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이거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 1대1 정도? 1대1로 해주시면 돼요. 동수로?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저희 아이도 사실은 토마토 주스 잘 안 먹거든요. 네. 아이들은 잘 안 좋아해요. 네. 대부분 네. 그렇죠. 예. 토마토만 가면은 좀 이렇게 물컹물컹하다고 해야 네네네네, 되나요? 근데 수박이랑 그쵸. 가니까 오. 야, 일단 빛깔은 참 예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참 우리 여기 지금 껍질